안녕하세요. 보수의 원리입니다. 오늘은 국가 배당제, 국가 분담 배당금제, 국가 배당금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합니다. 얼마 전에 김윤범 정책실장이 그 국가 기업의 이익을 초과 이익을 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가 배당금제라고 하는 이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좀 나오는 이야기 나오게 된 배경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실 그 배경이 뭐냐 하면 노란봉투법이죠. 이 노란봉투법을 만들게 되면서 이 제정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40조라고 하는 초과 이익, 엄청난 진짜 영업을 잘했던 거죠. 초과 이익을 냈을 때 이것이 이제 또 뭐냐면 이것을 초과 이익을 노동자들한테도 줘야 된다. 그리고 하청업체들도 같이 배분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노란봉투법에서 파생된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그 대기업의 어떤 초과 이익을 노동자들한테 다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 삼성 본사가 초과 이익을 내면은 어느 정도 그 노동자들한테 좀 주어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전체까지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정말 착각인데.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6.3 지방선거가 나오니까 이제 이걸 포퓰리즘 정책으로 한번 터뜨리려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말하자면 역풍을 맞은 거죠. 자,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시장에 있어서, 자본주의 시장에 있어서 수익을 분배하는 것은 시장입니까? 국가입니까? 시장입니다. 시장의 본유적인 기능을 기업의 투자 활동과 그런 모든 것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여기에 국가가 개입해서 안 된다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익을 사실은 삼성전자가 40조라고 하는 이익을 얻었으면 그 삼성전자가 누구 개인이 이렇게 다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개인이 갖는 것이 법인의 법규에 의해서 법인의 내규에 의해서 이 수익 구조가 분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개인이 아니면 법인의 투자 활동을 하는 그 지역 그런 것으로 자연스럽게 가면서 이 시설 확충, 투자 확대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면서 고용이 창출되는 거예요. 어? 이거는 기업이 그 반도체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그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야 효과적으로 이건 투자 활동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국가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최근 국가 기본소득의 논의가 지금 나오면서 얘기가 되는데 단순한 복지 정책 수준을 넘어서 하나의 경제 철학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AI와 플랫폼 기업 발전 속에서 플랫폼 기업의 초과 이익이 국민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아까 얘기한 것은 국민에게 배당되는 것이 누가 배당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아니라 누구야? 국가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본주의의 핵심은 분배 이전에 투자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국가는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주죠. 임금도 사실 투자 개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익이 많이 나와야 투자가 늘어나고 임금에 기업 배분액이 많이 들어가겠죠. 임금이. 그러니까 국가는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과 시장이 임금을 주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소득 분배가 되어지는 것이지 국가가 소득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는 원래 분을 직접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고 분을 분배해주는 기관도 아니고 사회가 자유롭게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의 안전이라든가 사회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국가의 원칙이에요. 국가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계층들에게 복지를 해주면서 또 이런 안전한 사회 활동, 시장 경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와 시장, 기업의 역할이 각자 다른 거예요. 국가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계약 질서를 유지하며 법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투자 활동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기업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사회에 보답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기업 활동을 보장을 했죠?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 사유재산 보호, 그러면서 이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구조적인 것이죠. 그렇게 지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조적으로 사회가 지원했다는 이유로 기업들의 이윤을 국가에 귀속시킨다? 그럼 이거는 그동안에 선순환했던 구조 자체를 깨트리는 거죠. 그 자본주의 순환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투자가 되어지고 생산이 확대가 되어지고 산업 성장이 되어지고 고용 창출, 소비 증가가 되어지는데 국가 배당금제는 이 구조를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기업의 자본과 초과 이익을 환수해 국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재로 전환이 돼요. 복지라든가 공공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정말로 시장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복지나 어떤 행정이나 이런 소비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비예요, 소비. 소비인데 필요한 것에 소비를 하는 거지. 생산은 기업들이 하는 거고. 근데 이것을 국가가 한다? 그럼 생산이 되어질까요? 효율성이 나타날까요? 기업은요, 시장에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가지고 이 밑바닥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에요.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국가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국가는 뭐예요? 복지나 치안과 이런 데서 집중하는 것이지 생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재로 간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뭐예요? 이제 AI가 되고 아니면 실업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이 복지된 수요가 늘어야 되니까 이 국가 배당금제로 이것을 충당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와요. 자, 여러분 AI 산업화가 실업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하세요? 물론
구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업으로 되어진다? 실업난으로 올 것이다?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 역사적으로 봐야 돼요. 어? 산업화 이후에 공장이 자동화되고 기계화되면서 이 오히려 뭐야 일자리가 창출되어져서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지 산업 구조가 변화되는 것이고 실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산업 구조가 늘어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로봇들이 이제 돌아오고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그러니까 기업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업이 AI 로봇을 고용을 하고 쓰고 그러면 인건비가 사람들을 해고시킬 거고 그러니까 실업량이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기업이요. 이윤을 남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필연적으로 재투자를 해요. 왜? 경쟁을 해서 더 나은 상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윤은 자꾸 뭐예요? 이윤을 투자를 하면서 더 큰 이윤이 생기고 극대화가 되는 것이지 이윤을 들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이 이윤이 생기면 그것을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업은요, 로봇이 이윤을 많이 창출한다고 해서 사람의 노동력으로 쓸 수 있는 이윤을 버리질 않아요. 왜? 같이 다 모아드려야 돼.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윤 창출을 극대화를 시켜야 경쟁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길 수가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AI를 그 로봇을 시키면 인건비가 사람이 해고될 것이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 1차원적인 생각밖에 안 해요. 근데 모두 일어나요? 이윤이 생겼으면 여기에도 산업시설을 더 하나 지을 수 있어. 그리고 거기서 더 큰 이익이 생기면 여기도 더 쉽게 더 할 수가 있어. 그런 것같 일자리가 증대되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거를 산업혁명 이후로 20세기의 그 현대 과학 경제 발전이 이끌어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발생을 하냐면 경제가 안 좋아져서 생산이 위축될 때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서 실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생산이 늘어나는데 실업이 발생한다? 그건 아닌 거죠. 그건 경제학을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인터넷 혁명은 플랫폼 기업과 다른 중소기업 간의 어떤 그 괴리를 만들어낸다? 자, 우리 역사적으로 봅시다. 삼성, 현대, 대우 이런 대기업들이 성장을 했죠. 그 대기업들이 사실은 경제를 발전시킨 그 동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죽었습니까? 소규모 가게나 상인들이 또 마트에 들어가기도 하고 2, 3차 산업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이 있는 나라 치고 못 사는 나라 있는 줄 아세요?
있나요? 대기업이 없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예요. 그 중국이 지금 힘든 게 대기업이 없어요. 프랜차이즈가 없단 말이에요. 네이밍을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제가 유럽에 가 있을 때 유럽인들한테 한국은 몰라요. 근데 뭐는 알까? 삼성은 알아요. 한국은 모르는데 현대는 알아요. 한국은 모르는데 대우는 알아요. 한국은 모르는데 기아는 알아요. 그러면서 기아, 삼성 물건을 사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하청 업체들, 부품 제조업체들 다 일어나는 거야, 그게. 그 기업, 플랫폼 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 커진다. 이게 나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해보고 입증해 온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 경제가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생태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업 구조 생태계를 보고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대기업들이 이익을 갖다가 환수한다고 해서 국가가 이익을 다 걷어가 버리면 이 사업의 확장이라든가 경제적인 창출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기업을 못 잡아본 거서 그렇죠? 기업이 이익을 남기면은 그 우리 사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은 근로 조건과 노동 계약에 의해서 지급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왜 삼성전자 노조가 40조 원에 대한 요구를 하죠? 그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거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AI는요, 실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고 그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시대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적응하도록 해야지 이걸 갖다가 이제는 그 바뀌었으니까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야 니네 이익 다 거기다가 복지에다 다 써. 국가가 나눠줄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원칙에 모자라는 거예요. 맞지 않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이 사실상 뭐예요?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랬고, 무솔리니가 그랬고, 군국주의가 그랬고, 공산주의가 그러고. 그러니까 시장이 처음에 공산주의도 그렇고, 어떤 히틀러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전체주의나 뭐 이런 걸로 가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장에 맡겼더니, 이 분익분, 부익분 뭐 이런 것들만 커지고 문제가 많더라.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내가 해야지. 라고 하면서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이 되면서 국가가 권력 집단이 되는 거예요. 관료제가 되고. 그러면서 국가 정치 집단이 정권을 잡은 히틀러, 공산당이 독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밥줄을 쥐고 있으니까. 물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뭐
사회적으로 시장에 적응할 시장 장애인이라든가 여성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어떤 노인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시장의 자유를 뭐예요? 서포트하고 시장에서 왜곡된 부분을 고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사회복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최저임금의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정도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시장의 기능까지 침범을 해버리면, 본질적 기능까지 침범을 해버리면 이거는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경제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경제 질서 자체가 왜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범 실장이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가 배당금제는, 이거는 그 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그 삼성전자 수익 배당, 그리고 그 얘기를 하게 만든 노란봉투법, 이거는 이재명 정권이 만드는 총체적 난국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참 생각이 드네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고요. 시장의 주체는 기업과 가게지, 기업, 가게, 노동자지 국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보면 노동자도 아니죠. 기업과 가게 속이죠. 가게 안에 노동자가 있는 거예요. 노동자의 소득이 있는 거고. 그 원리를 우리는 철칙처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국가가 자꾸 시장에 끼어들고 이익을 분배하려고 그러고 그럽니까? 투자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사유재산의 자유,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강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